아빠의 담배 한 개비. 오디오 작가 은교. 제작 나디오. 나를 위한 오디오 나디오. 이제 가시려나? 아침에 눈을 뜨면 건너방 열린 문틈으로 아빠를 확인했다. 혹시 밤사이에 엄마라도 다녀가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럴 때면 아빠는 긴 호흡으로 괜찮다는 대답을 하셨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아빠의 상태를 살폈다. 부쩍 망상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던 터라 지금 남의 정신으로 계신지 아빠의 정신으로 계신지 알 수 없었다. 아빠, 엄마 이름이 뭐죠? 아빠는 입에서 맴도는지 한참을 우물거리다 희숙이라고 답했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아빠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음식을 씹으며 기억해내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마도 자신의 기억이 흐려져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다. 거기 있잖아. 이발소 옆에 거기. 납골당. 이렇게 답하시는 거 보면 지금은 당신 정신이시다. 엄마를 빨리 꺼내야지. 내가 마음이 급해. 세상으로 잠시 나오신 듯 하더니 아직 그곳에 머무르고 계셨다. 오히려 잘 됐다 싶어 차마 꺼내지 못했던 고달픈 내 넋두리를 시작했다. 아빠, 내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싫어졌나 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묵묵히 식사만 계속하셨다. 그리고 뭔가 정리되신 듯 입을 여셨다. 너도 외로우니까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데 미래를 의지하는 거 내 생각엔 아니야. 그러지 마. 그건 안 돼. 네가 외로울 때 가끔 위로될 만한 관계로 만나야지. 내가 네 걱정을 많이 해. 아빠가 내 걱정을 한다는 건 차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 더구나 미련한 딸보다 더 총명한 답까지 주셨으니 내 처지가 우스운 꼴이 되었다. 넌 혼자잖아. 그러니 그거 참 안 됐잖아. 그런데 시연이도 안 됐어. 그 어린 게 혼자잖아. 시연이는 남동생의 외동딸이다. 시연이는 2살 즈음부터 엄마 없이 성장했다. 곁에 있을 때 엄마처럼 못해준 미안함이 아직도 목에 걸린 사탕처럼 내게도 마음 짠한 조카다. 아빠의 복잡해진 머릿속은 일부는 기억이고 일부는 걱정으로 만들어낸 망상의 스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채워진 게 분명했다. 시연이는 아빠가 너무 어려. 그래서 혼자 힘들어. 쉰이 다가오는 남동생이 아직도 아빠에겐 나이 어린 막내 아들이었다. 그러게 그 어린 것을 안락사를 어떻게 시켜? 아빠는 부쩍 안락사 얘기를 많이 하신다. 의사를 만나러 가서도 슬쩍 그만 살고 싶다고 하시고 빨리 엄마를 만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하셨다. 그러더니 결국 조카의 이야기 끝을
안락사로 연결하셨다. 무슨 소리예요? 시연이를 왜? 그냥 살게 두면 되지. 잠시 입을 다물고 우물우물 밥을 씹으시더니 아빠는 다시 입을 여셨다. 그러게, 어린 것을 어떡해. 근데 혼자 크면 너무 힘들잖아. 아빠는 누구와 착각하시는지 시연이가 혼자 남을까봐 연신 걱정을 하셨다.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민 동생은 기억을 못 하시는 듯 했다. 아빠, 엄마 만나러 갈 때 나 데리고 가요. 목이 메어왔다. 이런 말까지 아빠에게 해야 하는 내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슬슬 아빠를 모시는 일도 지쳐가고 조금씩 목재어오는 돈줄도 버거워지며 혼자 살아간다는 게 점점 자신이 없었다. 네가 아니고 오빠를 데리고 가야지. 걔가 납골당에 다 말해놨으니 오빠가 가야 해. 종잡을 수 없는 아빠의 말이었다. 아니, 납골당 말고 엄마 있는 저승 말이야. 오빠는 마누라 있으니까 가면 안 돼. 잘 살긴 둬야지. 난 아무도 없잖아. 그니까 잊지 말고 나 데리고 가요. 아빠는 분명 남의 정신이셨다. 그래도 눈을 맞추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눈을 피해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아내듯 당부했다. 노인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한참을 빈 식탁에 멍하니 앉아 계셨다. 아마도 내가 내뱉은 말이 남의 정신인 아빠에게도 속상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빠가 오늘 아침은 또랑또랑 총기가 있으셨다. 집에 들어올 때 담배 좀 사와라. 딱 한 갭이면 되니까 함부로는 사지 말고.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서 아빠는 담배를 안 태우셨다. 끄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걸 잊으시는 듯 했다. 그 좋아하던 담배였는데 치매는 그 작은 행복마저 빼앗아 갔다. 그런데 담배를 찾으셨으니 분명 맑은 당신 정신이 돌아온 것이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아침에 부탁한 담배를 깜빡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얼른 밥 먹고 사와야겠다고. 그리고 식사로는 엄마가 해주던 김치말이 밥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치말이 밥은 할머니의 이북식 시원한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집 별미다. 겨울 김치를 꺼내 건더기는 건져서 부침개를 만들고 엄마 하던 대로 김치 국물을 희석하여 설탕과 겨자를 풀어 달달하고 톡 쏘는 매콤한 국물을 만들었다. 원래 찬밥을 말아야 제맛이지만 혹여나 노인네 탈이라도 날까 싶어서 미지근한 밥에 말아 그 위에 파와 김치를 송송 썰어 얹고 마지막에 깨소금과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말아드렸다. 예전에 엄마나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흉내는 낸 것 같은데 평소 복스럽게 잘도 드시는 양반이 오늘은 수저를 들었다 놨다 하며 영 입맛 없어 하셨다. 그러다 슬그머니 일어나 화장실을 가셨다. 종종 걷는 느린 걸음이라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 시간도 더디 걸렸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가끔 화장실에서 사고를 치시니 이번에도
남의 정신으로 일을 저지른 것 같았다. 혼자서 일 처리하느라 애먹는 것은 아닌가 했다.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아빠는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일어나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계셨다. 다급한 마음에 뒤에서 부축해 끌어올리며 아빠에게도 힘을 주어 내 노력에 도움을 주기를 바랬으나 힘없이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힘 주시라고 좀! 힘을 줘야 일으킬 거 아니에요! 몇 번을 소리쳤다. 그러나 아빠는 이 말만 되뇌며 주저앉으시더니 화장실 바닥에 누워 뭐라고 소리내기 시작했다. 결국 축 처진 아빠는 앞집 부부의 도움을 받아 침대로 옮길 수 있었다. 아파. 머리가 아파.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분명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불과 1시간 남짓에 의식이 없어져 갔다. 정말 가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덜컥했다.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면 가족들 모두 마지막 얼굴은 배워야 할 것 같아 모두에게 알렸다. 그렇게 아빠는 마지막 도착한 손주의 손까지 잡고 나서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흔들리는 응급차 안에서도 눈 한 번 못 뜨시고 무의식으로 손만 휘저으셨다. 병원 대기실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옆에 앉은 중년 여인도, 마주 앉은 늙은 노인도 기다림에 지쳐 결국 의자에 누웠다. 나도 무작정 기다렸다. 아빠는 큰 교통사고에서나 볼 수 있는 뇌출혈이라고 했다. 엄마는 이렇게 한 번에 훅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다시 호명됐을 때 의사는 앞으로의 처우를 물어봤다. 수술은 안 하기로 했다. 나는 단호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아빠의 삶은 나의 서명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덜크렁 소리를 내며 치렁치렁한 링거줄이 엉킨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또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왔다. 중환자실 앞은 적막했다. 정막이 깨진 건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나오는 빈 침상의 덜크렁거리는 소리 때문이었다. 조금 전 아빠를 싣고 들어갔던 그 침상이었다. 그제야 아빠의 빈자리 허전함이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병원에서 마지막 면회를 허락해줬다. 아빠는 알몸으로 환자복에 덮여 있었고 아무 반응이 없었다. 차가운 병실에서 열심히 신호음을 내는 모니터링과 치렁치렁한 링거줄, 그리고 묶여있는 손이 아직 아빠가 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 했다. 아빠, 눈이라도 움직여봐요. 남자 손답지 않게 손끝이 뾰족하고 작은 아빠의 손은 차가웠다. 그리고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제도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새삼 아빠의 얼굴이 낯설었다. 아빠, 엄마가 가자고 하면 버티지 말고 따라가세요.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가서 재미나게 사세요. 아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몇 번을 당부했다. 아빠는 오직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박동으로 답하는 듯 했다. 병원을 뒤로하고 집에 와보니 난리를 치른 아빠의 방은 이불이며 물건이며 엉망으로 헝클어져 지난밤의 긴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방문을 닫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빠는 열흘 만에 가셨다. 아침에 그렇게 또랑또랑 하시더니 노인네 총기 돌아오면 가신다는 말이 참말인가 싶었다. 아빠는 말은 안 하셔도 마지막 길에 고생하는 자식 생각해서 부지런히 엄마를 따라 나서신 것 같았다. 가실 때 나도 함께 데려가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가시는 길에 다 잊으셨는지 꿈에도 한 번 안 오신다. 한 번쯤 오셔서 잘 살고 있다고 한마디 해주시지. 무정한 노인네는 감감무소식이다. 마지막 들이지 못한 담배 한 개비가 아직도 가슴에 걸려 있다. 아들 방에 있던 담배라도 꺼내드릴 걸 하는 생각이 아직도 동굴 속 메아리처럼 번번이 가슴에 울리곤 한다.